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메모리 리플레이 with compression for continuous learning이라고 하고요. 해당 논문은 이제 데이터에 그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압축해서 이제 학습한 방법론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의 압축에 대한 정도를 선형 대수학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대의 최적화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논문을 좀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좀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을 했으니까 혹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 것 같고요. 이제 인트로덕션과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컨티뉴얼 러닝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푸느냐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을 탐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의 압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 압축은 이제 목적은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은 오리지널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사진이 압축을 통해서 이렇게 뭉개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 논문은 어떻게 정보 손실을 줄이면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탐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이고요. 이게 뭐 트레이닝 샘플, 그 다음에 태스크 T의 데이터셋,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임베딩 펑션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 안 쓰이고요. 여기서 잘 안 모르셔도 되고요. 데이터 컴프레션 펑션도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프레스드 샘플, 그리고 뭐 메모리의 그 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 수, 고요. 그다음 메모리 버퍼에 압축된 데이터셋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압축률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이제 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압축을 한 다음에 임베딩 펑션으로 추출하는 펑션에 대해서 그 피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컴프레스드 된 이제 데이터들의 그 임베딩 벡터,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의 임베딩 벡터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퀄리티와 퀄리티는 당연하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는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되는 파라미터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본 논문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논문은 트레인 데이터셋 D를 받았을 때 압축 데이터 DQMB를 이제 생산할 Q, 즉 그러니까 퀄리티 U를 찾는 우도식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우도식을 찾아내려면 총 두 가지의 이제 그 조건이 필요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유도를 하는데 DPP 공식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디터미넌트 포인트 프로세스라고 하고 포인터스 프로세스라는 공식을 사용했고, 이 공식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제 특정 집합이 모집합의 데이터 특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를 대해서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해당 공식을 통해서 우도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L 같은 경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구체화가 됩니다. 이제 L 같은 경우는 커널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논문에서는 커널 매트릭스를 M 트랜스포 M 트랜스포즈 멀티플라이 M,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세미 포지티브 디피니트 커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 디터미넌트를 구한다는 뜻은 이 매트릭스에 대한 가지고 있는 볼륨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가 그 해당 메모리셋에서 추출한 그 메모리셋에서 추출한 것이 어떤 볼륨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 포인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분자는 그 메모리, 그 컴프레스드 메모리 셋이 가지고 있는 D의 표현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모는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조합에 대한 D 표현력의 합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1이 될 수 있게끔 노멀라이제이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조합을 가능한 MQC를 찾아내는 거는 이제 계산량이 좀 많이 급격하게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MQ 스타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이게 MQ 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화된 메모리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데이터 셋의 온전한 의미를 최대한 담고 있는 메모리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 프로세스 포인트 프로세스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차이점은 이제 EM 같은 경우는 모든 메모리 셋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최적화된 메모리 셋 조합 가능한 모든 최적화된 메모리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MQC의 DPP가 그러니까 DPP가 이 펑션의 값이 항상 이게 낮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얘는 이식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표현력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낮을 수밖에 없다. 즉 표현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최대 우도식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도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이제 이 표현력은 퀄리티가 감소할 때마다 메모리가 단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수가 최대일 때를 파악한다는 뜻은 이제 최대의 퀄리티, 그러니까 그 메모리 최저한으로 표현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퀄리티가 가장 낮은 것을 찾는 것이 이제 찾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표현력이 이렇게 이, 이 조건을 가진 것에 이제 최대 퀄리티를 찾는 문제로 변형이 된다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은 이렇게 우도식을 유출을 할 수 있다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Q가 압축된 이메일 데이터가 표현하는 표현력을 Q로 압축된 원본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표현력으로 나눈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이 값이 항상 이제 0보다 크다고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제약과 유도 공식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위에 걸 이제 이 위에 거 분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표현력에 대한 그 비율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공식들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네 가지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을 포함하는 집합과 그다음에 그 Q로 압축된 메모리 집단 간의 컴팩스 셋의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식이 그러하고요. 그러면은 XMQ와 XM은 같은 컨벡스 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뜻은 이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질수록 데이터가 가지는 볼륨은 항상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가 오리지널 데이터셋이고 이게 압축된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이게 압축이 되면 될수록 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영역이 되게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볼륨이 계속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볼륨이 넓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데이터가 표하는 볼륨이 오리지널과 가장 유사하게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R이 1이 되도록 항상 최대한 1이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네. 잠깐만요. 그 컴프레션의 정의가 뭐예요? 그냥 압축입니다. JPG를 JPEG로 뭐 압축한다거나. JPEG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적혀 압축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런 피지컬한 압축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데이터 자체를 압축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위의 과정들을 모두 조합하면은, 어, 아, 정의하면은 이제 SUPQ, 그러니까 subQ는 이제 즉 볼륨을 해치지 않는 Q를 구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구하는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공식을 이렇게 축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R 같은 경우는 이, 이게 이게 R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ZQ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ZQ가 없어지는 거는 그 이유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M스타, 그러니까 M스타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데이터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M스타는 이제 오리지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압축이 진행되지 않은 이제 모든 데이터셋이니까, 그러면은 오리지널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본 논문의 어펜딕스에는 적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게 표현력이 결국에는 1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1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1이다라고 해석을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1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건 최대 압축한 거 아니에요? 엠스타는? M스타는 압축한 건데, 근데 이 논문에서 의미가, M스타는 결국에 이제 가정 하나가 오리지널 데이터의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지? 기본적으로는 의미를 다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메모리 셋 조합 중에 그 음. 오리지널 그러니까 표현력이 강한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보통.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크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다라고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논문에서. 좀 표현력이 강한 데이터셋에 대한 집합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가정을 따른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GQ는 1로 만들고 RQ는 그대로 이제 두었잖아요. 네. 어떤 가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디터미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륨의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볼륨의 이 조합 가능한 집합 중에 이 볼륨에 대해서 차이를 놔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하나입니다. 조합 가능한 메모리 셋 중에 하나 두고요.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조합이니까 이게 합치면 1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 논문에서는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얘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라는 게 뭐예요? 조합 가능한 메모리 셋 하나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조합 중에 하나? 네, 네, 얘네는 모든 조합이고요. 이거는 조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 우도 공식이 두 가지가 어디까지? 그래. 여기 M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M스타,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거를 이 공식을 해석해 보면은 이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볼륨과 얘의 볼륨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볼륨과 이 볼륨이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퀄리티 집합을 찾아야 된다라고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가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의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R이 최대한 1과 가까운 그런 값들을 유지시키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도 공식이 두 가지가 형성이 돼서 계산이 되고 퀄리티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따른 차이를 이제 보여줍니다. AB 같은 경우는 이제 뉴 태스크와 올드 태스크를, 왜 이래?
올 태스크에 맞는 이제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행위를 멀티플 에포크,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행위는 너무 많은 계산 행위가 필요로 하니까, 어, 그래서 이제 반복 없이 한 번에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론이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고, 그게 훨씬 계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이렇게 뭐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베이스라인, LWF, 그다음 아이칼, BIC, 그다음 루시르, 코드넷, DD, 트리플 A 넷인데 AA 넷입니다. A 로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루시르와 DDE가 데이터 증강 방법론이고, POD랑 ANet이 아마 그, 그 모델 내부적에서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렇게 돼서, 루시르랑 포드넷을 좀 루시르랑 포드넷이 실제로 이 R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루시르는 이제 여기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바이어스를 조각하는 거고, POD넷은 디스틸레이션을 추가해서 클래스에 대한 최대한 균형을 유지시키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둘 다 R 값이 25%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는 R 값이 막 이렇게 페이지마다 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퀄리티가 높은 것들, 70%, 50%는 대부분 1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averaged R이 결국에는 25%는 튀었다가 50%에는 다시 1로 수렴함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드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의 그 퀄리티가 괜찮고 학습률이 괜찮은 것들은 대부분 다 1에 가깝게 유지가 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겨 6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론이랑 본 방법론에 대한 비교를 진행한 이 바가 어큐시고, 그다음에 세모가 그 계산량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계산량은 높은, 타 방법으로 높은 것에 비해서 이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큐시도 되게 높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피겨 7 같은 경우는 루시르와 포드넷과 이제 본 방법론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게 모두 메모리 방법론이고, 이거를 함께 했을 때 아,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거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어큐러시가 대부분 다 높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크레스 인크리멘탈한 상황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MRDC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A넷과 DDE는 메모리 베이스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본 방법론과 함께 이제 사용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좋은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또한 이제 루시르와 포드넷을 같이 이렇게 돌려본 결과들을 이게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두 비교 결과도 최종적으로 두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상입니다. 혹시 사용한 데이터셋이랑 페이스가 뭐나요? 페이스요? 페이지요? 사용한 아, 그, 데이터셋이랑 저기 페이스가 무슨 뜻인지 실험 그, 클- 결과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미지넷 서브랑 풀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5단계 그 클래스를 점점 이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개의 클래스를 이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 사이즈는 뭐 따로 없고 그냥 명시돼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마 적혀 있을 텐데, 제가 그거를, 기억이 잘 나지는 않네요. 일단 적혀 있었던 거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메모리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 테이블 1에 그냥 사용된 메모리 사이즈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음,
클래스마다 20개의 이미지를 저장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총 2만 개가 사용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컴프레션을 사용하는 메모리 리플레이 방식은 여기서 최초로 제안하는 건가요? 컴프레션 자체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에폭을 통해서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선대로 이렇게 우도식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는 최초로 제안한 겁니다. 기존 방법, 비교 대상들 중에 컴프레션 기반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노멀라이즈 루시르랑 포드넷이 그렇다고 하는데, 네. 루시르는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언바이어스를 보장하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드넷 같은 경우는 디스틸레이션, 이전 모델에서 디스틸레이션을 좀그 추출을 해가지고 클래스에 대한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제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쟤네들은 얘기를 하고, 컴프레션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컴프레션, 이 네네네. 논문에서는 개별 이미지 자체를 컴프레션 하겠다는 거고, 네네. 쟤네들은 그 개별 이미지를 건드는 건 아니고 어떤 이미지를 선별하겠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컴프레션 자체가 음. 일반적인 그 접근 방법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 컨티뉴얼 러닝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여가지고, 보편적인 것이어서 아마 그 컴프레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안한 거는, 최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얘네는 네네. 결국은 옵티멀한 지금 논문에 보면은 여기 슬라이드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논문 그림 피겨 2 보면 이게 퀄리티가 아마 100인 게 오리지널 이미지일 것 같은데 애큐러시가 꼭 퀄리티 100일 때 제일 좋은 건 아니라는 게 이 피겨 2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퀄리티를 좀 낮추는 게 오히려 애큐러시를 더 높일 수 있다. 근데 그 둘 간의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밝히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최적의 그 지점을 찾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 그러면 기존의 컴프레션을 기반으로 했던 방법들은 뭐 이런 접근 없이 그냥 컴프레션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건지 이게 기존 어떤 그 방법론, 관점에서 어떤 네네. 차이가 있는지 음, 방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피겨 2 같은 경우는, 음, 메모리 수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아무래도 많으면은 더 성능이 좋으니까 그 데이터 수에 대해서 수가 떨어지면은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기존 방법론에서는 그 이 피겨 4 설명을 할 때 그 기존에서는 멀티플 에포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게 음, 그러니까 선대로 한 번에 성능이 변화 없이 이렇게 찾아내는 그 방식보다는 한 번 이렇게 음, 압축을 해서 학습을 해보고, 얘네 성능이 이렇다. 그리고 남 좀 또 다른 퀄리티를 가져와서 한번 학습을 해서 성능을 확인해보고, 그런 멀티플하게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퀄리티를 찾는 방식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드 설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 에폭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에폭마다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에폭이 아니라 얘네를 찾기 위한 에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있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음, 어, 직접적인 이제 비교 대상에 대해서는 베이스라인만 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기존에는 그런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실제 시도해보고 다시 뭐 또 보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얘네는 이론적으로 그걸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수식을 정의하고 방법론을 제안했다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실험에 그러면 그런 멀티플 에폭 방식의 실험, 그런 방법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루시르랑 아, 이런 계산량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루시르는 그에 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능은 떨어진다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에폭에 대해서만, 이 방식들이 다 그러한 방식이라고만 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 제한하는 방식은 한 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성능, 그, 이피션시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피션시에 대한 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큐러시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가 아, accuracy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네네,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화살표가 아니라, 뭐, 트라이앵글로 표시되어 있는 네네, 이겁니다. 그게 이제, 트레이닝 타임인데, 그게 높은 애들이 기존의 멀티플 에폭 방식이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데이터 차원을 압축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방법론이 데이터 네, 차원을 그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네, 그렇게 압축하는 보시면, 방법론을 네, 그러면은 네. 차원을 압축, 그냥 이미지를 압축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JPG로 네네네, 압축한다면서요. 이미지를 압축하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러니까 크기가 막 224부터 224면 뭐 110부터 110 네네네, 이런 식으로 줄인다는 네, 거네. 네, 용량을 그걸 줄이기 이제 위해서. 그 그런 특징들만 살릴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러니까 거죠. 비트맵 형태로 포매팅 돼 있는 걸 JPG로 바꾼다는 거겠죠? 네, 음. 이게 모델이 그 피처 인코더의 피처 인코더에서 추출된 특징이 이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축을 원본에서 이제 압축한 거랑 동일하게 이제 뭐지 압축된 거에 대해서도 인코더에서 표현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가족학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까요? 하게 되면. 과적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압축이 심하게 되면은, 네. 데이터 형태를 분실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 그러한 것들을 이게 막기 그 위해서 퀄리티를 개선하는 거고요. 이 페이지에서 그림이 그 실제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 압축된 걸로 보는 건가요? 압축 방식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압축에 대한 정도를 수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 서술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압축 방식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압축을 해놓으면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그 압축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퀄리티를 어떻게 조정을 함으로써 메모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 수를 조정하느냐를 보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음, 압축했을 때 그 볼륨, 개별 이미지의 볼륨이 오리지널 최대한 유사해지도록 만들겠다고 한 요 그래프 있잖아요, 이전에.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네네. 근데 이거 이제 그 TSNE로 차원 축소한 결과를 비주얼라이즈 한 건데,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로스를 최적화하는 과정,
차원 축소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냥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식해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제 생각에는 후자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저런 식으로 분포하는 건 아니고 뭐 퍼지긴 퍼지겠지만 이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퍼지겠네요. 네네. 음, 이거는 실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미지 넷 서브에서 루시르로 추출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차원 축소 스페이스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요? 차원 축소에 대해서 최적화를 한다는 말씀이, 지금 이게 지금 TSNE로 차원 축소한 결과잖아요. 논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 이 차원 축소한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로스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네. 학습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차원 축소를 한 상태로 하죠? 메모리 내부에 압축된 형태로 메모리가 저장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임베딩 스페이스는 이 차원 축소된 결과랑 무관하게 자기 차원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인베딩 임베딩 스페이스, 스페이스, 네네네. 음, 인베딩 스페이스를 뽑아내는 그런 피처 익스트랙터도 학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전체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되어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원 축소한 형태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데이터를 컴프레션 하는 겁니다. 차원 축소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컴프레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컴프레션 하는데 컴프레션의 정도를 지금 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정할 때 네네. 그 대상이 되는 스페이스가 오리지널 임베딩 스페이스가 아니라 차원 축소된 스페이스가 맞아요? 오리, 인베딩 스페이스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네, 지금 메모리에서의 얘기고 네네. 트레이닝 할 때 지금 트레이닝에 여기서 대해서는, 얘기한 네, 우도 공식을 통해 가지고 실제 최적화를 할 거 아니에요, 로스를. 네, 그 로스를 최적화할 때의 대상이 된 스페이스가 오리지널 임베딩 스페이스겠죠? 차원 네, 축소된 이 비주얼라이즈 된 지금 현재 요 형태가 아니라? 네, 맞아요? 네, 그 좀 네, 헷갈려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얘는 그냥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전체 오리지널 네, 스페이스 자체를 다차원으로 다 보여줄 수는 없을 테니까 네, 그게 맞는 건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예,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그 피겨 2에서 논문의 피겨 2 보면은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그 메모리 안에서의 그 퀄리티 자체가 무조건 오리지널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제 그 퀄리티를 가진 데이터셋이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삼아서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 샘플링 할 때 지금 원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하냐를 기준으로 지금 메모리셋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논문에서.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메모리를 그 원본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데이터를 샘플링 할 때 선정을 했나요? 아, 거기에 이, 네, 네, 이 스타 같은 경우는 큐 퀄리티로 추출한 데이터 중에 가장 원본과 유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데이터를 메모리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셋 D, 그러니까 이 데이터 D,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트레이닝 데이터셋 D를 최대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볼륨을 최대한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그 M스타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원본과 유사한 메모리 데이터셋이 있다라고만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M스타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제가 가셨나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 원본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데이터를 이제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선정을 논문에서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아, 그거는 원본 데이터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메모리셋을 셀렉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잘 근데 저도 네. 네, 그 원본 데이터를 잘 표현한다는 것과 이제 조금 그 오리지널 데이터에서의 성능이 낮다라는 게 이 결과가 조금 아,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퀄리티가 100%면요. 메모리의 데이터 수가 퀄리티 75%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면 지금 네네. 메모리에 있는 그 퀄리티에 따라서 퀄티티도 다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한 건가요, 지금? 그 네네. 그림에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피겨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게 논문에 내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 그 퀄티티를 4, 다르겠다는 걸. 4.2 바로 위에 보시면, as shown in figure 2, memory replay of complex data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 데이터의 양을 다르게 했다라는 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 그 밑에 보면은 퀀티티가 베스트 퍼포먼스에 따라서 베리어스 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샘플링 할 때 원본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컴프레스드 데이터를 선정하는 게 맞아요? 네. 엠스타는 그, 그렇게 얘기를 그 합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라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장 유사한 순서대로. 아, 가장 유사하다기보다는 그 메모리 데이터셋 D를 가장 잘 표현하는 메모리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퀄리티와 퀀티티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네네. 그러면 뭐 꼭 유사하다 그래서 뽑히리라는 보장은 없네요. 네. 유사하다고 해서 반드시 뽑히는 건 아닙니다. 음.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결국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규명해낸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인투이티브하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앞에 그 예제 이미지도 있었지만, 오리지널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하면 우리가 굳이 저 형태를 그대로 원본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크게 압축을 해도 여전히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 정도면. 근데 원본 자체가 굉장히 희미하고 뭐 작게 나와 있고 그런 어떤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우도 어떤 난이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 정도에 따라서 컴프레션 정도를 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론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그 적정한 지점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연구네요. 네, 맞습니다. 요 후속 연구들은 없어요? 이런 방식을 따르는? 그거는 아직 22년이니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